네, 안녕하세요. 사회계 교육을 더하다 사교육의 김현주. 정진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역계획서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사역계획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목적과 목표 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사역계획서를 이제 위한 도구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역지를 가게 되면요, 대부분의 사역자가 외부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교회에 부임하게 되면 그곳에 있는 환경들, 또 어떤 학교가 있는지, 어떤 분위기인지, 교회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 부서에 꼭 필요한 사역들을 짜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외부인으로서 들어가자마자 제가 겪어왔던 사역을 시작한다고 해서 사실 그 교회에 적합한 사역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각 교회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사역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 교회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오래 사역하신 선생님들이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교회에는 그 지역에 오래 머무르신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역자들보다도 교회의 분위기라든지 그 지역 환경에 대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역자들이 굳이 자신의 사역을 주장하는 것보다 그분들의 의견을 잘 취합하여서 통일된 하나의 목적을 가진 사역 계획서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도구에 대해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스왓 분석이라는 것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고 일반적인 기업에서도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도구라는 점에서 그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시행해 본다면은 선생님들과 함께 그 지역 교회의 환경과 여러 가지 특성들을 고려한 사역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스왓 분석은 SWOT 라는 대문자, 이 네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S는 strength, 그러니까 강점, 그리고 W는 weakness, 약점, O는 opportunity, 기회, T는 threat, 위협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장점과 약점, 위기와 기회를 분석해서 장점을 살리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 장점을 살려서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방법, 또 약점을 보완해서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약점을 보완해서 위협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네 가지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추천드리기로는 처음 부임하셔서 선생님들과 첫 모임을 가질 때 또는 연초에 교사들 리트릿을 가거나 워크숍을 가기도 하잖아요. 시간을 내어서 진행하면 좋은 활동입니다. 준비물로는 도화지를 한두 장 정도, 조별로 한두 장 정도를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한 조에는 3명에서 한 5명 정도로 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바로 SWOT 를 먼저 작성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강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해당 교회 그리고 부서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강점 요소를 작성하는 겁니다. 반대로 약점은 내부적인 약점을 작성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교회 내에 학생들이 많다던가 이런 것들은 교회의 강점이겠죠. 반대로 말하자면 교회 학생부, 지금 맡고 있는 부서에 학생들이 적은 것은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교사 선생님들의 열정이 많다거나 다음 세대에 대해서 예산 책정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강하다면은 교회 내부적으로 강점이 있겠죠. 근데 약점으로는 학생들 분위기가 좀 수동적이라든지 또는 학생과 교사 간의 소통이 부족하다든지 딱 보면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과 약점들은 사실 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조별로 이뤄서 우리 교회의 강점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를 적어보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전 교회들에서 진행했던 강점과 약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주님의 혹시 지금 계신 교회의 강점이나 약점은 뭐가 있으세요? 저희 교회 강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정교회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정끼리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을 보면은, 가정이 같이 이렇게 친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저희 교회 부서의 강점이라고 너무 생각이, 좋은 강점이네요. 네, 듭니다. 근데 이건 또 동시에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서로를 잘 알다 보니까 서로를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지를 않는 게 조금 약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분명히 이게 강점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조별로 어떤 조에서는 이걸 강점으로 지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약점으로 지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점과 약점을 작성하셨다면은 사역자들은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 교회는 이런 강점과 약점이 있구나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어서 이 밑에는 기회와 위기를 조사하게 됩니다. 여기에 기회와 위기는 교회 외부적인 기회, 그리고 교회 외부적인 위협들에 대해서 적어보게 하는 겁니다. 외부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최근에 저희 3년 동안 저희를 괴롭혔던 아주 힘든 일이 있었죠. 네, 코로나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3년 동안 이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뉴노멀, 스탑되고 새로운 사역들을 진행해야 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교회 내부의 위협이 아니라 교회 외부에서 오는 위협이었죠. 또 코로나도 그냥 코로나가 아니라 어제는 거리두기 단계가 있어서 4명 이상 모이지 못할 때도 있었고 또 조금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즘 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하는 시기에 따라서 외부의 위협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단계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든지 또는 기회로는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다시 활동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외부적인 기회와 위협이 될 거고요. 또 저 전에 교회에는 옆에 학교들에서 그 교회들이 들어가서 방과 후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들과 협력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된 거였죠.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교역자가 들어가서 윤리교육, 도덕교육을 시켜주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분명한 기회가 될 거예요. 반면에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곳들은 학구열이 조금 높은 편인데요. 이제 10시까지는 모든 학생들이 다 학원에 가가지고 부모님들이 기다려서 데리고 오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사실 평일 중에는 학생들을 불러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의 외부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외부인인 사역자들보다는 교회에서 자녀들을 기르기도 하고 직접 학생 시절을 보내보기도 한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강점, 약점, 기회, 위기 등을 한번 적어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적었던 것들을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렇게 SWOT에 대한 세 4가지 정도씩을 다 조사했다면은 파악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점을 살려서 위기를 피하고 또는 기회를 포착하고 약점을 보완해서 위기를 타파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이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대로 SO, ST, WO, WT 이 부분도 선생님들이 본인들이 나눴던 이야기 안에서 이것저것 조합을 해보면서 아마 답안을 제시해 주실 거예요. 저희가 한번 진행했던 예시들도 한번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대답들이 나왔는데요. 개 교회마다 기회, 위기, 강점, 약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 특성들을 잘 고려하면 그 부서가 어떤 것에 중점적으로 사역을 진행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들을 선생님들과 같이 함으로써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의 강점은 이거고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켜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의 약점은 이것이구나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사역계획서를 통해서 굳이 선생님들이 막 설득하고 합시다. 때론 이래서 지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뭘 해야 되겠다를 자발적으로 깨닫다 보니까 함께 가야 되는 비전이 좀 더 명확해져서 선생님들을 하나로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평가를 위해서 한번 사용했나 본다든지 여러모로 사용을 해본다면은 사역자들은 그걸 보면서 그럼 이 부분을 이 사역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는 아이디어들이 팍팍 떠오르실 거예요. 사역계획서가 훨씬 더 풍성하고 정확하고 명확한 목적, 목표를 진술하는 사역계획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수학 분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다음 사교육에는 이 수학 분석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교회의 강점과 위기, 약점, 기회들을 생각해 보았다면 어떻게 이것들을 활용해서 사역의 내용들을 작성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그 도구는 하우스 빌딩인데요. 이 하우스 빌딩은 바로 다음 사교육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사교육으로 가보시죠.